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 섹시한 게 안 나와가지고 미치겠어요. 저도 약은 그렇게 먹었는데 잠만 오고 미치겠네. 자, 오늘 개발법 용어 정의 저기까지 했고 페이지는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페이지는 191페이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려워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여러분이 도시를 개발할 사람도 아니고 개발해 본 적도 없고 어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가서 만들어진 걸 같이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얘는 그것만 유지하고 있어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개발 사업 하려면 일단 여기를 개발해서 무슨 단지로 만들겠다. 어떤 시가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땅을 밀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겠다는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혹시 고덕이라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데 고덕 그러면은 뭐예요? 고덕 그러면? 고덕 뭐라고 그러지? 예전에는 고덕 신도시 그랬거든요. 고덕 신도시 그러면 별로 없어 보이잖아. 걔네가 단어를 하나 썼어. 국제화라는 단어 썼어요. 고덕 무슨 도시? 국제화 도시. 그래서 국제화하니까 느낌이 좀 글로벌하죠, 느낌이. 그리고 글로벌한 느낌이 좋으니까 이제 고덕 국제 도시라고 했다가 거기에 뭘 넣냐면 삼성이 들어가요. 삼성이 뭐 들어가냐면 반도체에 관련된 걸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이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형태로 만들겠다. 그럼 여기다가 공장 짓는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삼성한테 갖다 내주고 그럼 얘네들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구가 올 거 아니에요? 삼성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엄청 많이 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 살려면 뭘 줘야 되지? 집 줘야 되죠? 그럼 주거단지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거단지 만들어. 구획 정리 딱 하면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땅 중간에 녹지 공간도 있어야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호수 하나 만들어 이렇게. 우리 일산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공원이에요? 호수공원이잖아요. 저는 호수공원 만들 때부터 봤거든요. 그때 땅 파는 것도 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땅 파가지고 이제 물 갖다 집어넣기 전에 호수공원이라는 게 계획 도면에 있으니까 야, 저게 호수공원인데 엄청 파더라고. 땅 엄청 파요. 거기는 물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녹지 지역도 만들고 여기 뭐도 만드는 거죠? 주거 지역도 만들어요. 여기는 무슨 지역이겠네, 그럼? 공업 지역이겠죠? 그럼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도 사야 되고 어떤 생활 필수 시설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근생 들어가야 되니까 뭐도 있어야 되네? 상업지역도 있어야 돼. 이쪽에 상업지역 만들어. 이쪽에도 상업지역 만들어. 상업지역은 많이 안 만들어요. 왜 많이 안 만드냐면 도시를 만들 때 주, 상, 공, 녹은 들어봤죠? 그 주거지역이 만약에 50%면 상업지역은 한 4%? 4%밖에 안 빼요. 왜 4%밖에 안 빼냐면 상업지역이 많아지면 상가는 되게 많은데 인구가 없어. 그럼 뭐가 생기겠네? 공실이 생기죠? 공실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경매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가 경매물건이 제일 많았던 도시가 안산 신도시예요. 혹시 안산 가보셨나? 안산 뭐지? 이번에 그 세월호 있는 그 빠진 학교 있죠? 그쪽 근처예요. 거기가 상업지역이 6%인가 8%인가 뺐어요, 거기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했는데 거기 극장만 제가 갔을 때 5개였어요. 극장, 고릴라 극장부터 CGV 뭐 해가지고 메가박스 5개였는데 제가 1개도 없어요. 인구는 많지 않은데 상업적을 많이 빼니까 건물은 늘 상가 건물 많잖아. 그러면 1층은 거의 그래도 상관이 있지만 2층 보면 다 공실이었어요. 근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았겠죠? 못 갚으니까 뭐가 나와? 경매물건으로 나오지. 그래서 제일 많았던 게 이제 거기 안산이었어. 무슨 용지를 너무 많이 빼서 그런 거야? 상업적을 많이 빼서 그래요. 그럼 처음에 어디다가 상업지역을 만들 건지 주거지역은 어디다 만들 건지 이거를 딱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개발 지정하면서 개발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뭐를 같이 짠 거냐면 여기는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걸 개발 계획이라고 그래. 개발 계획 작성할 때 요거를 지정하는 사람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했던 사람은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해라라고 한 사람이 결정권자야.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한 사람이 원칙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처음 공부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 천재야. 이 공부하면 안 돼. 안 되고 저기 가서 야 로스쿨 들어갔어요 그냥.
여기서 원칙적인 결정원자 그러면 시도지사 대장 예외국장인데 들어본 거 같기만 해도 돼. 입안하는 사람은 특강 특특시험 우수고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결정원자는 원칙이 시 도지사 대장이었어요. 예외가 누구였냐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나올 건데 법에서는 저 사람을 그냥 줄여서 한마디로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게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이제부터 지정권자를 하자. 그럼 개발구역을 뭐 하는 사람이 이제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 맨 위에 3번 할 차례죠. 네. 그 3번 보시면 그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바로 밑에 도시군 뭐 있어요? 관리계획. 거기 입안에서 결정할 때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써 있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구역을 뭐 하는 사람이다. 지정하는 사람. 그래서 줄여서 네 글자로 지정권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 2, 3, 4, 5, 6 중에 4번 있죠. 4번. 4번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 할 때 화살표 광고 보세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플러스 표시되어 있죠. 그걸 하는 사람이 네 글자로 뭐다. 그럼 이 지정권자가 내 마음대로 여기 도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시의 상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니까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개발 계획 짤 때 여기서 누구 정해줘야겠네? 시행자 넣어야 돼. 그리고 시행 방식 정해야 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18가지 있어요. 그 내용 18가지 중에서 4번하고 5번 쓴 거야, 제가. 그럼 시행자를 누구로 할 거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거냐, 또는 시행 방식이 저 땅을 한꺼번에 다 사서 싹 밀어버리는 거.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수용 방식 있고, 그리고 땅값이 너무 비싸면 바꿔줘야죠. 뭐예요? 환지 방식. 섞어 쓰는 거. 혼용 방식.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개발구역을 제가 하면서 여기는 지금 현재 국가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용 방식으로 가요. 그럼 수용 방식은 돈 주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은 많이 적게 걸리는데 돈이 많이 나가지. 일시불로 수용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돈은 일시로 안 나가는데 원은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린댔지.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 동의를 좀 얻고 시작하세요 라고 해서 면적하고 총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 개발구역 전체 중에 면적을 가진 사람 숫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라고 됐어요. 이 면적이 현재 10만 제곱미터다, 9만 제곱미터다. 9만 제곱미터의 3분의 2면 얼마예요? 6만. 최소 6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200명이다. 200명의 2분의 1을 얻으라고 되어 있어요. 200명의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명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3분의 1을 가진, 즉 땅을 3분의 1을 이상 가진 사람의 숫자가 100명 이상만 동의를 해주면 진행해라. 안 한 애들은 나중에 조금씩 가면서 동의를 할 건데 동의 하나도 안 해놓고 진행하다 보면 진행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미리 면적 얼마와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얻으래요.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 시끄러워서 그래요. 근데 시험장 가면 수용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1을 얻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암기를 게 아니라 세 가지 방식 중에 뭐가 시끄러워서? 환지가 시끄러우니까 사업하기 전에 미리 동의 좀 얻어라. 면적은 얼마? 3분의 1. 총수는 얼마? 2분의 1. 이 숫자가 앞으로 4번, 5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외워버리고 면적은 무조건 기준이 얼마로 돼 있어요? 3분의 1. 총수는 그냥 얼마? 2분의 1. 그래서 면상이 총 맞았네 2분의 1이라고 그래요. 면적 얼마? 3분의 1. 면상이 뭐? 총 맞은 2분의 1이야.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얼마야? 2분의 1. 이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누구를 정해주겠대, 이제. 시행자. 그럼 얘가 이제 시행자 나와야지. 시행자가 정해질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3명 있어요. 1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눌 때 공공부문 시행자, 민간부문 시행자 또 나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공공부문 시행자, 민간부문 시행자. 그럼 누가 사업할 때 조금 더 제약이 많겠네, 약간. 민간 할 때는 수용 권한도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정 수 동의 얻어와라. 너 채권 발행할 때 못 믿으니까 지급 보증 받아와라. 뭐 이런 규정들이 나올 거야. 이제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요 앞에 개발 계획이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방향 제시한 거예요.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죠.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시계획이라고. 그럼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짰어요. 이거대로 지정권자가 써. 이 계획 짜신 분 누구죠? 이 계획 짜신 분? 지정권자라. 그래서 이 법은 시행자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아라 그러면 다 지정권자야. 권한자가 되게 쉬워, 얘는 개발법은. 그럼 이제 인가가 떨어졌으면 요때 인가고시 나면 수용 방식은 이 절차로 가시고 환지 방식은 이 절차로 가세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한번 볼까? 그 페이지 191페이지 4번 문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서 얘가 단독 문제로도 나와요. 다음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거기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뭐라고 써있어요? 시도지사 대장. 그래서 원칙은 결정하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하고, 경기도에서 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하고,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 불렀죠? 그럼 거기서 하면 대도시장이 단독으로 하는데 이게 걸칠 수가 있어. 서울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걸칠 수도 있고 서울하고 경기도 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에 의한 지정할 자 지정.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 거기 가로에 협의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협의해서 너가 할지 내가 할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사를 정한다. 쉽게 표현하면 거기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돼 있죠. 시험장 가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셔요.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야. 딱 한 명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정권자가 한 명이어야 결정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여 너가 할지 내가 할지 뭐 하는 거야? 정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지? 윗사람이 협의가 안 됐어. 윗사람 누구야? 국장. 그럼 국장이 할 자를 지정해 줄까? 국장이 직접 할까요? 잘 봐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서울시장을 지정한 거야. 그럼 누가 삐지는데? 통지사 삐지죠. 이씨, 지네끼리 또 다 해먹구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간에 협의 안 되면 누가 해버리는 게 낫겠네? 국장. 국장의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4번에 가 있을 거야. 그 4번 잠깐 먼저 볼까? 4번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칠 때 시도, 대도시 간에 뭐가 안 됐다고 돼 있네? 협의 안 되면 니네들 나와. 시끄러우니까 내가 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번에 국가가 사업하려면 누구밖에 없는데? 국장밖에 없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장이 지정하겠다. 그리고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단 말은, 국방부 장관이 어느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국방부 장관은 지정권자에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행정기관끼리는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앙행정기관장이 뭐라고 썼어요? 요청 썼죠. 요청. 그리고 거기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보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이 운동장 30개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야. 그 크기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사항일 때 개발구역 지정을 거기 동그라미 칠까요? 제안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보통 공법에서 쓰는 표현 중에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요구할 때는 요청이란 말 써요. 근데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는 제안이란 말 씁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2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라고 돼 있죠. 그럼 국방부 장관은 행정청이잖아. 그럼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 아까 뭐 한다고 써 있었어요? 요청한다고 써 있었는데 3번에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 아니거든. 공기업인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요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쓰는 거야? 제안할 때. 그리고 여기 지방공사는 없는 이유가 지방공사는 지자체장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공사가 써 있으면 안 돼요. 국장의 사유가 아닌 거야. 그리고 4번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는데 협의됐을 때, 협의 안 됐을 때, 협의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아주 긴급할 때에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그래서 천재지변일 때 누가 한다? 국장.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장이 하는 사유에서 국중 공돌천이라고 해. 일단 이 단어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 국이 뭐예요? 국이? 국가 할 때. 중이 뭐예요?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 요청. 공공기관장이 뭐 할 때? 제안.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천재지변 긴급할 때. 그래서 요 5가지, 내가 창피해요?
저 같은 사람 뭐라 부른다고? 천재.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그럼 국장이 하는 사유가 몇 가지다? 5가지.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유형만 일단 아시면 돼. 자,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해놓고 뭐 하나를 틀리게 하겠죠. 그럼 여기서 국가 갖고 틀리게 할 수가 없어요. 중앙행정기관장 있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방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방은 누구한테 가야지? 지자체장이니까. 시도지사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여긴 지방이란 말 쓰면 안 되겠네.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있었고 정부출원기관장은 국가기관이 국가가 지원한 기관이에요.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출제한 데야. 그럼 여기서 무슨 공사는 나오면 안 되네? 지방공사. 근데 지방공사라고 나와요. 그럼 결론은 그 앞에다가 빨간 색깔로 지방이란 표현 나오면 틀림하면 되는 거네. 이거 외우고 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네. 답은 뭐예요? 지방이에요. 네. 지방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가야 돼. 근데 국장 사유에다 넣었으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가지 국정공돌천 한번 읽어두고 지방이란 표현 나오면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라서 틀린 거다라고 해버리면 5가지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근데 뭐 5가지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맞출 수 있어. 근데 답은 주로 뭐다? 지방이다 이렇게 하면 돼. 됐고 뒤로 넘겨볼까요? 이제 지정 절차인데 그럼 여기서 이분이 지정권자가 여기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인구를 50만으로 만들지 10만으로 만들지 30만으로 만들지는 뭘 해봐야 되지? 제일 먼저 인구 경제 조사 해봐야 되지. 우리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기초조사라고 해.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기를 지금 현재 수용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나가야 된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냥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 돼요. 알아야지. 이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얘네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심협이랬어요? 협의심이랬어요? 의협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쓰면 돼. 의, 협, 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통과가 됐네요? 그걸 이제 지정 이렇게 하면 돼. 순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네요? 기초조사. 순서는 뭐예요? 의협심. 그 다음에 뭐 한다? 지정.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요, 여기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내용인 거라. 거기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안하는 거랑 뭐 있었지 아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구역 지정해 놓고 가로에 뭐 써 있어요?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요청. 그래서 여기 아까 요청은 행정청인 시, 군, 구가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할 때? 요청. 그리고 이제 제안 그런 거는 아까 민간, 비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 시군구청장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뭐요? 제안하거나 그런데 민간은 제안할 때 그래도 약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약이 좀 있어요. 개나 소나 다 개발구역 해달라고 막 하면 안 되니까 면적 얼마 동의하더라? 3분의 2.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하고 정부출원기관은 시도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갔었는데 여기 공공기관은 누구한테 갔어요? 아까? 국장. 그래서 여기 30만 이상으로 국가기 밀접해서 누구한테도 제안할 수 있다. 국장. 그럼 이제 제안이 들어왔거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구경제 사유나 조사하는데 거기 임의적이라고 돼 있죠. 거기 임의적에다가 현관표 하나 넣으실래? 임의적에다가. 공법에서 기초조사는 무조건 다 필수사항인데 공법에서는 근데 개발법의 기초조사만 임의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면적이 조그만데 여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면적이 만약에 12,000제곱미터야. 12,000제곱미터면은 운동장 하나보다 조금 큰 면적인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뭐 할 게 있어? 그냥 보면 20가구 사내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유로 돼 있대? 임의사항이야 이거. 근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임의사항이고 거기 의협심 할 때 의견 청취가 2가지 있댔죠. 자 여기서 내가 내 땅이 수용당하면은 나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그럼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에는 보여줘라고 그랬어요? 살짝 들어보고 끝내랬어요? 보여주는 거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공람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람 또는 공청에 써있죠. 그걸 보시면 1. 주민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왜? 여기 지역이 조만간 수용이 되면 당신들은 보상금을 받고 나갈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들어봐야겠다 해서 14일 이상 의무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면적이 조그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람을 했어요. 근데 의견을 들었는데 면적 엄청 커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장 몇 개죠? 100개야. 100개 정도 되면 엄청 큰 면적인데 이거 전문가들한테 환경단체 의견도 들어야겠다 해서 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청회는 얼마 이상일 때만 한대 지금? 100만. 공청회 얼마? 100만. 공청회 얼마야? 공청회 얼마야? 그러니까 앞으로 100만 나오면 뭐 나와야 돼? 공청회. 공청회 나오면 얼마야? 100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공청회 개최해놓고 가로에 밑줄 하나 쳐야지. 얼마 이상일 때? 100만. 100만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100만 이상이 안 되면 공청회까지는 개최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2번 공람을 하려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어디서 한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10만 미만일 때는 신문에는 안 해도 된대. 거기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신문에다가는 공고는 안 하고 그냥 공보에다가 게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는 외울 거 없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만 보세요. 자, 시도지사 대장이면 지자체장이죠. 그럼 지방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되고 국장이면 뭐로 바뀌겠네?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중앙도시계획 심의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효과 거기 별표 하세요. 시험은 거기 맨 위에 지정하기 위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공람공청회 아니면 지정고시의 효과예요. 거기 1. 지정고시에서 시도대장은 지정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은 중앙관소 소식지 뭐라 불렀죠? 관보. 관보에 고시하면 그 지역은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의제시켜버려요. 왜 그러냐? 여기가 만약에 농림지역이었어. 농림지역이면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농림지역이면 개발할 땅이 아니라 보존할 땅인데 보존할 땅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얘를 용도지역을 도시로 바꾸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럼 지정되자마자 뭐로 그냥 간주해버리자. 도시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간주해버린 상태에서 도시적이면 개발해도 되는 거죠. 그럼 개발 싹 해가지고 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시가 됐어요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도시적으로 보되 난개발 막으려고 뭐로 의제시켜요? 지구단위겠고요. 의제시켜요. 이 효과가 제일 중요해. 지정되는 순간 뭘로 본다? 도시지역.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네? 그죠? 개발구역은 지정된과 동시에 개별공시가 급상승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의제하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였던 지역은 의제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으면 의제할 게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취락지구였던 지역에는 취락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있어요. 걔는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치라고 그래요. 지치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뭐? 취락지구. 얘네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의제해 버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위제한. 거기 도시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개발행위는 허가 받아야 된다. 잡아요.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저기가 수용을 당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 저 A 여러분 A면 보상금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야 돼? 해야죠. 뭐 건물이라도 짓든지 뭐 해놔야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건물이라도 줘놓고 하게 되면 개발행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상금 많이 들어가니까 지정되는 순간 개발행위 해라, 개발행위 하지 마라. 개발행위 금지, 허가 없이는 못한다 해서 거기 개발행위 허가 금지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 기억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용도지역이 지금 도시로 바뀌긴 했는데 개발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그럼 지금 지형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상태에 지형도면을 못 그려요? 지금 개발이 안 끝났고 그냥 도시일 뿐이지 어디가 주거지역인지는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럼 지형도면 지금 그려야 돼? 지금 못 그려요? 그럼 나중에 사업시간 끝날 때까지만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가로에 거기 점 해놓고 언제까지 그려라? 사업시행기간 내. 그리고 니은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 무슨 행위야 이거? 개발행위는 아까 뭐 없이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중목벌재 식재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천재지변 긴급복구일 때는 허가받을 시간이 없다. 걔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데 원칙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는 못한다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기득권보호인데 여기서 구역 지정될 당시에 얘가 이미 착수했어. 허가받고 이미 착수까지 했으면 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쟤 못하게 하게 되면 뭐 줘야 되지? 보상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금 안 주려면 쟤를 하는 방법은 그럼 당신의 이미 득한 권리는 보호해 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30일 안에 현관편 하세요. 30일. 30일 안에 뭐는 하고 신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됐고 구역 해지 사유는 아직 안 봐도 되고 그럼 이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공람. 와서 보세요 라고 공람한대. 그럼 이제 결론은 여기 지정 절차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예요. 아까 공람은 하는 건데 공청회는 언제만 해요? 그럼 아까 언제? 100만.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봅니까? 그럼 뭐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로. 근데 의제를 해버렸는데 지정되는 순간 무슨 행위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던 사람은 계속하게 해줘야죠. 며칠 안에 신고하래요? 30일.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개발구역 전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가보세요. 챕터 2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계획 너무 길어서 개발계획이라고 줄여놨어요. 그 내용 보시면 지금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 1번부터 17번까지 쭉 있는 내용 보면 1번부터 봐볼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리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 어떻게 도시로 만들겠다, 사업은 언제 끝내서 언제 하겠다, 그리고 도리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분할하겠다, 떨어진 건 어떻게 하나로 합치겠다. 거기 4번에다가 동그라미 칠 겁니다. 거기 시행자 동그라미 치시고 5번에 시행 방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개발계획에서 누구 정한다는 뜻이에요? 시행자. 그리고 이제 시행 방식 옆에 세 가지 써야죠. 딱 선 딱 빼가지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호용 방식 세 가지 딱 쓰세요. 수용, 환지, 그리고 혼용. 요거. 그 중에 어느 게 시끄러워서라고 그랬죠? 그럼 환지 옆에다가 동의 요건 하나 쓰시면 돼. 면적 얼마와 3분의 2. 총수는 얼마? 2분의 1. 동의를 얻어라. 그랬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밑에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부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 13번부터 15, 16까지 파란 색깔 되어 있는 거 묶으세요. 거기 13번부터 14번, 15번, 16번 파란색 돼 있죠. 구체적 내용이라고 쓰세요. 구체적 내용. 그래서 13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거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비용이라는 게 얼마 든다라는 건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 비용이 얼마 든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죠. 그 비용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14번에 수용 동그라미 있어요. 수용 또는 사용 동그라미. 이 땅은 수용을 할 겁니다. 이 땅은 사용할 겁니다. 이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이걸 수용, 사용하겠다. 아주 구체적 내용이거든. 지정하면서 짜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5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입자. 세입자란 말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생활의 근거지 상실되는 거거든요. 소유자야 돈 받고 나가면 되지만 세입자는 근거지가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6번에 순환 개발할 때 순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순환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한다는 뜻인데 여기가 개발구역인데요. 너무 크면 이게 분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살던 사람을 잠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곳에다가 거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다시 집어넣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추상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순환에다 동을 쳤어.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해봐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럼 빨리 읽어야 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빨리 읽을 거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앞으로 지금 읽은 거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추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같이 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정해놓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지금 읽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이 박스에다가 한 8개 넣어놓고 지정해놓고 포함해도 되는 거 고르라고 그러면 뭐 골라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요 단어 있는 거 고르라고.
제 말 이해되셨어요? 거기 밑에 CF 써 있을 겁니다. CF에 13, 14, 15, 16 묶었죠 방금 전에. 매우 자세한 내용이므로 구역을 지정한 후 밑줄 치세요. 구역을 지정한 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립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뭐라고요? 비용하고 뭐야? 수용하고 뭐야? 사용하고 세입자하고 순환해서 비용 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해? 비용 뭐야? 시오시오시오시. 한번 따라해봐. 비용 수용 세입자 순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같이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이거. 따라해봐.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비용 관련된 거, 수용 할당, 안 할당, 사용이 가능한 거, 그리고 뭐예요?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뭐예요? 순환. 구체적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지정과 동시에 못 짜니까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는데, 만약에 뒤에 위에 8번에 교통처리계획 있죠. 교통처리계획이랑 환경보전계획이랑 보건의료계획 써놓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의 세입자 계획 써놓고 재원조달계획을 써놨어요. 그럼 다음 5가지 중에 지정과 동시에 포함할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럼 답이 뭐예요? 세입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시험만 기억해두면 된다고. 우리는 답을 외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유형이 그러면 4가지 기억한다.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 다음에 당구장 3개가 있을 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거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들어맞도록이라는 건 부합하라는 뜻이에요. 개발계획은 네 마음대로 짜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해준 방향에 맞으십시오 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밑줄 하나 칠게요. 복합기능. 복합기능상 상호조화 이루도록 노력하세요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 기능, 생산 기능, 교육, 유통, 위락 기능 등의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면적은 얼마 이상입니까? 그럼 얼마? 330만. 그러면 100만 평이거든요, 이거. 100만 평이면 달랑 주거 기능만 들어갔어. 그럼 거기 유령도시 됩니다. 먹고 자고 씻고 놀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얼마 잡은 거예요? 330만. 근데 이거 시험에서는 100만으로 꼬셔요. 아까 100만이 어디서 나왔는데? 공청회 때 나왔잖아. 공청회 때 나왔었죠. 그 이제 100만하고 330만을 꼬실 거라. 그래서 제가 아까 공청회 할 때 100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청회 100만 계속 썼잖아, 제가. 공청회 나올 때만 100만, 복합기능 그러면 얼마예요? 330만.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공법에서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죠? 그래서 개발계획 작성 기준하고 방법은 누가 정해주겠다. 국장이 정해주겠다. 이게 개발계획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전부야. 근데 기본소를 보면 한 8페이지 나와요. 8페이지는 순서를 다 쓰다 보니까 많아진 거고, 이거는 기초소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냥 픽스해서 넣는 거예요. 잠깐만 넘겨볼까? 그럼 이제 아까 동그라미 칠 때 개발구역에 일단 누구 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시행자. 그 다음에 뭐 정해야 돼? 시행방식 정해야죠. 이제 시행자가 되게 많아요. 거기 194페이지 시행자 박스 보시면 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일단 단어가 여러분이 되게 치는 단어들이 아니라서 읽으면서 얘네를 내가 알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지금 1, 2, 3이 박스로 묶였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공공부문 시행자인데 첫 번째 국가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또는 지자체도 할 수 있고 또는 공공기관인데 가로에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돼 있죠.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도시개발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 어떤 특정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거기 공공기관은요 앞에 한국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 어디야? 그러면 한국자 들어가는 애들. 근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앞에 무슨 단어 붙었네? 서울시. 그건 지자체가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지방공사라고 그래. 경기도시공사 들어봤어요? 경기도시공사. 그럼 경기자 붙었죠? 그게 무슨 공사예요? 지방공사예요. 근데 한국농어촌공사 그러면 누가 출제한 거야? 공공기관에서 국가가. 거기 1, 2, 3 중에서 이번에 공공기관 중에 거기 철도공사 있는지 보실래요? 한국철도공사 있죠?
철도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근데 도로공사 있는지 봐보실래? 거기 밑에다가 한국도로공사 X 이렇게 나야 돼. 답이 걔예요, 항상.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답이 뭐예요? 도로공사야. 도로공사 옆에다가 도로나 잘 깔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도로나 잘 깔아라. 도로를 깔으면서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는 못해요. 근데 철도는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공동출자 법인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밑에 있는 민간 부분이 돈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국가 법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출자 비율이 공공이 조금 더 50% 이상을 출자했다. 그럼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고 민간이 출자한 게 50% 이상이 됐다. 그럼 민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박지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 박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 됐고 5번 갈게요. 자 5번에 토지 소유자라고 써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A인데 혼자서 도시개발사 할 수 있어요. 근데 땅의 면적이 되게 큰데 소유자가 만약에 150명입니다. 150명이 할 수 없으니까 회사 만들어야 되죠. 그 회사를 뭐라고 불러요? 조합.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 그리고 6번에 수도권에 있다가 외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혹시 그 서울대학교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학교가 하나 캠퍼스 하나 만들어. 어디로? 시흥으로 가죠. 근데 시흥시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아니에요? 시흥 수도권이잖아. 근데 거기 수도권 뭐로 간다고 돼 있어요? 외로 간다. 얘가 만약에 충남으로 간다. 충남으로 가면 충남 지역 개발을 서울대학교 법인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인구를 데리고 가니까 좀 데리고 가니까 수도권의 인구에 과밀되는 거를 억제할 수 있거든. 사업권을 줄 테니까 많이 가라는 뜻이에요. 지방이 너무 대학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외로 가는 법인하고 개발 사업 하려고 등록한 건설업자, 등록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7번에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는 다 공공이 아니라 다 뭐예요? 민간. 그래서 민간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면 돌아버리니까 들었을 때 얘 공공 같은데 민간 같은데 알면 돼.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안 해주면 집에 가서 외울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공공이 아까 누구 있었죠? 국가, 봐봐요. 책 보지 말고. 들어봤던 거 기억나시면 돼. 국가 있었고 누구 있었어요?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있었고 정부 출연기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 공사. 얘네들 아까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불렀다고? 공공시행자. 근데 저기 공공기관 안에 아까 한국자 들어가는 있었죠. 한국수자공사 있었나?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도로를 깔라고 그랬잖아. 예. 답이 걔라고 그래서. 예. 그리고 하나 더 지방공사 있었고요. 민간은 토지 소유자 있었죠. 조합도 있었죠. 수도권에 있다가 외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법인. 등록업자 있었죠. 능력 있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있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이제 등록업자, 그리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자 있었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데? 민간. 그럼 이제 얘하고 출자를 같이 해서 하나를 만들었대요.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 공동 출자 법인이랬어. 그럼 이제 쟤네들이 시행자가 되려면 누가 지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정권자가 얘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충성해야겠네? 그렇죠. 이 법은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다 지정권자예요. 권한자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요거를 외우지 마시라고 했어, 내가. 들었을 때 민간인지 공공인지만 대답하시면 돼. 자, 점 보이세요? 이것만 봐. 여기 보지 마. 저거. 사시로 봐야 돼, 사시로. 점 보여요, 점? 저만 보고 있어. 내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해. 공공이냐, 민간이냐,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돼. 토지 소유자. 나 보지 말라고. 여기 뭐라고요? 자, 토지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지자체. 지자체는 뭐야? 공공.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수도권 외 이전 법인. 조합. 국토교통부. 됐어요. 이제 됐어요. 구분할 줄 아셨어요, 이제. 근데 제약이 누가 심하다고요? 민간이 제약이 심해서, 야, 너, 민간, 너 수용할 때 내가 수용 권한을 그냥 줄 수가 없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수용하면서 동의를 얻고 수용하진 않겠죠. 근데 민간은 현대건설이 갑자기 뭐 개발한다고 막 땅을 수용한다.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너 수용하려면 전체 땅의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라. 돼 있어요. 누구 시행자들만? 민간만. 근데 주어가 예로 나왔는데 이게 써 있어. 틀린 거죠. 그 시험 문제야. 민간이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거든요. 제안할 때 공공 애들은 뭐 동의 얻을 필요가 없는데 민간은 야, 너 그래도 거기 지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와라. 제가 지금 현재 숫자 쓴 게 면적이 다 얼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면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면상이 외우라는 거야. 면적은 다 얼마로 돼 있어요? 3분의 2 동의 얻어라. 그리고 채권 발행했는데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있어요. 채권 발행했는데 채권 발행했다가 얘가 만약에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면 책임을 못 지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그럼 얘 지급보증이라는 거 받아와야겠네. 지급보증이라는 걸 금융건설에서 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아라. 그래야 너한테 사업권한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선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미리 땡겨 받을 때 이 돈 갖고 튀어버리면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공사 진척이 10% 이상 돼 있을 때 너는 선수금 땡겨주겠다 해서 요 네 가지는 얘네들이 주어로 나올 때만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다시 좀 봐봐요. 내가 일로 가야겠다. 일로 와. 보지 마. 고개 삑 돌려. 내가 묻는 말에 맞는지 틀린지 OX만 하면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공공이 무슨 동의를 얻냐? 틀렸다잖아. 근데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막 섞여 있어요. 동의 막 섞여 있고 막 시행자 섞여 있고 이러다 보면 얘가 구분이 안 돼. 결론은 공공하고 민간만 구분한 다음에 누가 제약이 심해서. 그럼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 얘 시행할 때 못 믿죠. 수용 방식 할 때. 그럼 너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와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민간이니까 지급보증 받아라는 말이 맞는 건데 그걸 지문을 다 외우다 보면 한 개에 한 페이지야. 한 페이지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민간만 구분하면 돼서 그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제가 이거 써놨어요. 당구장 4개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민간 애들 제약하는 겁니다. 거기 박스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시행자인 거는 이제 들었고요. 우리는 이제 공공하고 민간 구분할 줄 알잖아요. 누가 제약이 좀 심합니까? 민간. 민간의 제약은 몇 번 읽어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여기 보십니다. 자, 얘네가 사업을 할 때 여기서 특이한 건 조합만 빼고요. 여기 조합. 조합이 뭐냐 그러면 여기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도시로 개발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수익이 생기니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라고 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만든 것. 뜻을 같이 한 단체를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합을 설립을 했으면 얘네 땅은 자기 땅이죠. 그럼 얘네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무슨 방식이네요? 그럼 얘는 수용 방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수용을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가 다시 땅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 시행자 중에서 수용 방식으로 못하는 사람 하나 골라라. 그럼 답이 뭐예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조합은 무슨 조합이라고 해야 돼요? 환지조합이라고 그래야 돼요? 수용조합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환지조합이라 얘는 수용조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지문 읽다가 수용 방식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조합이 뭐예요? 택동수하고 있네. X 이렇게 답이에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환지라는 거는 얘는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와야 되니까 앞에 무슨 방식이겠구나 이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가 원칙이에요? 조합이 원칙이에요. 그럼 얘 조합은 시행할 때 단독제로 나올 거고요. 얘 제외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가 작성하는 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네요?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에 어느 땅을 언제 사업을 할 때 착수를 언제 해서 언제까지 끝낼 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인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방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수용 방식. 그래서 밑에 수용 방식 그림 봐보세요. 자, 여기 땅을 일시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매입을 하면 시행자가. 그럼 한꺼번에 딱 다 산 다음에 수용했으니까 얘네들은 돈 받고 나갔겠죠. 바로 밀어버리면 되죠. 그럼 걔가 땅을 살 때는 8억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작업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그럼 나중에 요 매각할 때 가격은 15억에 매각이 돼요. 15억에 매각이 되면 남는 차익은 시행자가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에 바로 뭐 하고요? 착수하고 싹 민 다음에 완료가 됐어. 그럼 무슨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준공 검사 받으면 돼. 제대로 했는지 확인 뜨겠다.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럼 개발구역은 뭐 된다라는 뜻이요? 해제. 그럼 해제가 되는 날짜는 언제예요? 그럼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수용 방식의 개발구역은 해제됩니다. 그럼 완료돼서 해제됐으니까 끝난 거죠. 예. 근데 여기 오른쪽 가시면은 그 박스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한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 날. 구역은 뭐 되고요, 이제? 해제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방식이 수용할 때 아까 시행자가 공공이고 민간이고 다르댔죠. 공공일 때는 동의요건이 없어. 근데 민간일 때는 동의 얻으려며요. 그래서 면적 아까 얼마를? 얘는 소유한 상태에서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돼. 그럼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되게 길어. 21글자짜리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볼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글자예요. 못 외우니까 그냥 공치법 할게요. 제가 공시법이 아니라 공치법이에요. 그럼 요 법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라 수용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막 써 있어요. 그걸 준용해서 한다 그 뜻이고, 그 중에 사업 인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공익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거든요. 자, 사업 인정 받으세요. 근데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그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정받아와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수용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 그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땅값이 오르는 시점이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면 용도지역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네? 기억나? 즉 되자마자 무슨 지역으로 바뀌고? 도시지역하고 뭐로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구단위계획 의지한댔죠. 그럼 이제 구역 지정되고 나서 개별 공시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용하려면 땅값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한 시점은 실시계 인가고시 받은 때니까 이때 수용 권한을 주잖아. 그러면 얘는 땅값이 현재 1000억짜리가 3000억 돼 있으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수용 권한을 줄 거냐 여기 써놨어요. 아까 비용 뭐였지 그 다음에? 시우시우시우시였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비용 다음에 뭐였지? 수용, 사용, 자, 수납. 머리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고. 이게 공부를 하면 이게 될 사람들인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3번, 4번 반복하면 내 거 돼요. 여기서 수용, 사용 있었죠. 그럼 요 땅은 수용할 겁니다. 요 땅은 사용할 겁니다. 이 부분은 수용할 겁니다. 이게 세부 목록이 하나씩 나와요. 이 땅은 수용할 땅, 사용할 땅이 정해져야 돼. 그걸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합니다. 토지 세부 목록. 그럼 이 목록이 고시가 딱 되면 이때 수용을 하는 게 땅값을 덜 주겠죠. 이 땅 수용하는 순간 보상 주고 뺏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때 와가지고 해버리면 땅값이 급상승해버려요. 그래서 개발 계획에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이때 공익사업 인정받은 걸로 보겠다라는 특례 있어요. 그럼 사업 인정이 간두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할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 인가받고 수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때 수용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대요. 왜 미리 줘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사업 인정 받은 걸 본다가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한 페이지라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수용하려면
토지 가격이 높을 때 해야 된다, 좀 쌀 때 해야 된다. 쌀 때 해야 되니까 언제 쌀 때인데 수용할지 안 할지가 정해졌을 때다. 그게 토지 세부 목록을 정해서 뭐 한때예요. 그러면 고시. 그때 사업인정 간주해준다가 이 뜻이에요. 그럼 공시법상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기는 그러면 노란 색깔 뭐예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인데 시험장 가면 실시계 인가고시로 본다. 그러면 틀린 거죠. 실시계 인가고시가 사업해도 좋다고 한다. 이때잖아요. 이때가 아니라 미리 준다라는 거를 물어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 아직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그 2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5번 체크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제 토지 상환 채권하고 조성토지 공급이 주로 이제 한 문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하고 조성토지 공급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왜 나왔냐? A라는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있었고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는 10억 받고 나가고요. B는 100억 받고 나가는데 D를 봤더니 500만 원 받고 나가. 딱 이만큼 있어서. 그럼 갑자기 생활의 근거지 상실하는 사람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한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주대책은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행자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이주대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다 뭐 줬죠 지금? 뭘 줬죠 지금? 돈 줬죠. 그럼 얘가 지금 돈이 많을까요? 돈이 좀 적을까? 그럼 나중에 이거 공급 받을 사람 뭐 값도 있고 을도 있을 거야. 그럼 얘가 받을 애한테 돈을 미리 땡겨 받아요. 미리 땡겨 받아. 먼저 선 받을 수 돈금 뭐예요? 선수금이에요. 그럼 선수금을 받을 때는 얘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할 때 아까 누가 제약이 좀 있어서 민간은 공사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갖고 튈까 봐. 그래서 민간은 공사 진척이 몇 프로? 10%. 그래서 미리 땡겨 받는 건데 지정권자가 승인하면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선수금이라 한대요. 끝. 그럼 이제 토지상환 채권하고 조성토지 공급할 건데 조성토지 공급은 지난주에 했었어요. 이거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용도지역이 바뀔 때 조성이 된 땅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어디는 사람이 별로 안 몰려서 녹지지역은 별로 안 몰리죠? 많이 몰리는 건 주상복이랬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붙여라 해서 무슨 입찰? 경제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상업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주거용지하고 공장용지는 좀 싸니까 많이 몰려서 경쟁 자체가 투기로 바뀌어서 뽑는 거 뭐라 했죠? 추첨. 그럼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첨 방식 할 때 주거용지는 두 개로 나눠져요. 단독주택 건설용지랑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그럼 단독주택 건설용지랑 주택건설용지랑 요거 공음이 뭐예요?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뭘로 할 수 있다? 추첨. 그래서 단주, 공공추 그랬는데 안 날 수 있어요. 기억 안 날 수 있어. 안 났어. 깜짝 놀라. 지나주고 보면 네가 했네? 이럴걸? 네가 언제 했니? 이게 지금 눈빛이 그건데. 예. 이거 할 때 원칙이 무슨 입찰? 경쟁 입찰. 단 예외가 단독주택, 주택건설,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뭘로? 추첨. 좋은 것들은 무슨 계약이 됐어? 수의계약. 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앞에 있는데 두 장인가? 190페이지에 그 맨 밑에 얼마면 돼 있어? 190페이지 맨 밑에 그림 두 개 있잖아요. 거기 얼마면 돼 수용 방식 끝에 보면 원칙은 무슨 입찰로 조성토지 공급해? 경쟁 입찰. 단 예외가 추천 방식 단주, 공공추. 수의계약 좋은 것들 공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한 거 같긴 해요? 안 했다고 내가? 리플레이 하면 분명히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래.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럼 거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조성토지는 원칙이 어떻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성토지는 어떻게 공급한다고? 원칙이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거가 원칙인데 여기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게 단주, 공공, 추첨이고 좋은 것들은 무슨 게야? 수의계약. 얘는 낼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채권이 있었지? 토지상환 채권이 있었어요. 토지상환 채권은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고, C가 있었어. 그래서 갑이 지금 현재 시행자인데,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도 있고요. 누구도 있었는데, 민간. 있는데, 수용 방식은 일시적으로 걔네들한테 돈을 다 주고, 뺏어가지고 여기 싹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대규모로 싹 조성된, 이걸 무슨 토지? 조성토지라고 그랬어요. 조성토지인데, 지금 현재 A가 10억이었어요. 10억. A 땅이 10억인데, 얘한테 얼마 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10억 주고 얘 내보내면 되죠. 내가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니, 땅으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10억을 받고 나가도 되지만, 이 땅을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땅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수용보상금을 주려고 그랬는데, 땅 달라고 그러면 일단 시행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로 봐야 돼요? 안 좋은 거로 봐야 돼? 10억을 딱 줘야 되는데, 얘가 땅 달래잖아. 그럼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좀 덜 들어가? 응? 내가 10억을 주려고 했는데 땅 나중에 주래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금이 모자랐는데 얘 덕분에 좀 살았어. 좋은 거죠. 그럼 일단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돼요? 안 원해야 돼? 원해야 돼. 원하면 내가 요 매수 대금의 10억어치를 이 땅으로 A한테 주면 이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환지가 되는 거예요? 환지가 되니까 매수 대금 전부는 줄 수가 없다. 매수 대금 10억 중에 A야 너한테 내가 그러면은 5억은 현금으로 주고 5억은 이렇게 해서 돈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땅으로 주겠대요. 땅으로 주니까 토지로 뭐 하는 거죠? 상환하는 거죠. 상환하는 건데 채무권리증서잖아요. 그러니까 채무권리증서니까 뭐예요?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억어치는 뭘로 주겠다고? 땅으로 주겠다. 그럼 매수대금에 전부 지급한 겁니까? 일부 지급한 겁니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부르고? 토지 상환 채권이라 부르는데 누구를 못 믿네요. 그러면 야, 너 나중에 부도 나면 이 채권 어떻게 할 건데? 지급보증 받아올게요. 지급보증 받았어요. 근데 시행자가 자 그러면 A 이름 써놔야 되죠. A한테 몇 번지 땅을 주겠다라고 102번지 써놔야죠. 그럼 이제 채권 원부에 자 A 써놨으면 이 상환하는 채권에도 A라는 사람 이름 써놔야죠. 이름 써놨으니까 이름이 써있다. 뭐라고 그러죠? 그죠?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김영식 증권이라고 합니다. 김영식 증권의 특징이 뭐냐면 얘 지금 이름 써 있습니다 여기. 얘가 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야. 나중에 몇 억짜리 땅 봤는데 5억짜리 땅 봤는데 그거를 B라는 애한테 야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이거 5억짜리 땅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끝나는 거 받는 거거든. 나 돈 좀 줘라. 그랬더니 얼마에 팔 건데? 했더니 4억에 몇 억짜리를. 그럼 이거 사기만 해도 1억 남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이거. 그래서 4억에 지금 현재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한테 4억을 딱 주고 이 채권을 얘가 가져왔어요. 자 이제 채권 가져왔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튀어야 돼? 튀어야죠. 튀어야지. 이 마음이 바뀌면은 또 1억 날라가잖아. 싸게 사는 건데. 그래서 튀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지금 한 건은 뜹니다. 네. 삐다시. 제가 한 건은 뜹니다. 했더니 아버지, 얘가 좀 모질라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걱정했었는데 한 건 했다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제가 5억짜리 4억에 샀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했더니 보더니 갑자기 따귀를 그냥 팍 때리는 거야. 따귀를 왜 때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A라고 써있어요. 그럼 얘가 아버지 이거 제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아버지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는 이유는 채권에 A 거라고 써있거든요. 명의가 A 거면 B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주석거나 훔친 거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얘가 가져오면 안 되니까 얘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누구 찾아가요 다시? 야야야 내가 너 4억 줬잖아. 이거 이름 좀 뭘로 바꿔줘라. B로 바꿔줘라. 그래서 명의 이전을 해야 돼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발행자하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채권이라 이거는 항상 뭐를 할 거 이렇게 써있을까요? 명의 이전이에요. 토지상환 채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지상환 채권 한번 볼게요. 일단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민간하고 공공 중에 누가 제약이 심해서? 민간은 뭐 받아오세요? 지급보증.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 가능합니다. 원할 때. 매수대금 다 주면 환지되죠. 그러니까 매수대금의 뭐를?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얘도 달라고 그러고 쟤도 달라고 다 줘버리면 환지되잖아요. 그래서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초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반드시 뭘 바꿔놔야 됩니다. 명의. 안 바꾸면 대항할 수 없어요. 내 거라고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계약한 거니까 대표적인 수익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땅이 토지상환채권 땅이에요. 이게 제일 잘 나와서 2번하고 5번 정도는 한번 읽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지만 그래도 제가 자세하게 한 거예요. 아, 저게 이제 좀 나오는구나. 몇 번 들어두면 또 돼요. 네. 한번 해볼까? 이름이 토지상환채권이죠.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이야. 근데 나중에 하면 토지로 줘? 환지 방식 이렇게 해버려요. 네. 돈을 줘야 되는데 원하니까 토지상환채권을 끊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 토지소유자 원할 때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수용 방식이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환지 방식 설명드린 다음에 정비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